밥을 분명히 배부르게 먹었어요. 근데 30분도 안 돼서 자꾸 뭔가 입에 넣고 싶어요. 그렇게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머릿속은 온통 달달한 거 먹을 생각뿐이에요. 결국 먹기 시작하면 배가 불러도 멈추지를 못해요.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이 굴레를 5년간 겪었어요. 왜 이러는지도 모른 채 매번 저 자신을 원망하면서요.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하고 자책하고 자존감은 점점 떨어지고 그렇게 5년을 보내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뭔가 부족하다고 보내는 신호였다는 걸.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자료들을 보면서 찾아낸 이렇게 이상식용 패턴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3가지, 유력한 원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3가지 다 중요한데 마지막 하나는 정말 알아차리기 어려운 거라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로는 잠이 푹 잤는가?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지겹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잠이 모든 사이클의 시작이더라고요. 잠은 하루의 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식단 일기를 쓰면서 잠을 얼마나 잤는지, 잠을 개운하게 잤는지를 기록한 것도 이 때문이었어요. 내가 정말 평소 같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는 어김없이 잠이 부족한 날이었더라고요. 확실히 자제력이 줄어든 거를 실감했어요. 뇌과학적으로도 잠이 부족하면 우리 뇌에서 의지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자제력을 잃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충분한 질과 충분한 양의 잠,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영양면이에요. 여러분, 이상식욕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식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포만감입니다. 이때 단백질 그리고 지방, 식이섬유 성분이 정말 중요해요. 식이섬유 외의 탄수화물은 소화가 쉬운 형태로 배가 금방 꺼지게 돼요. 흔히들 면은 빨리 꺼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소화가 쉬운 탄수화물 곡류를 더 잘게 쪼갰으니 더 소화가 빠르겠죠. 그만큼 추가적인 식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포만감에 있어서 챙겨봐야 할 포인트가 2가지 있어요. 바로 물리적 포만감과 정서적 포만감이에요. 첫 번째로 물리적 포만감은 말 그대로 내 식사가 내 배와 내 위를 충분히 채울 만큼 충분한 양이 되는가? 예요. 우리가 식단을 신경 쓰면서 양 조절이 필수라고 항상 들어왔잖아요. 내가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 살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한 숟가락을 더 뜨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막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의식에서는 충분히 먹었다라고 할지라도 내 몸에서는 식사량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는 추가적인 열량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신호를 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식으로 손이 가게 되는 겁니다. 2번째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정서적 포만감이에요. 내가 먹는 양은 객관적으로 봐도 충분해. 근데 내가 느끼는 양이 그만큼이 되나? 를 점검해 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시간에 너무 쫓겨서 음식의 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나 또는 요즘에는 컨텐츠 중에도 밥 친구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컨텐츠에 너무 몰입을 하면서 식사를 하진 않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식사 시간을 가지지 못하거나 그런 컨텐츠에 몰입해서 식사를 하게 되면 공통점으로 내가 먹은 양을 충분히 의식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미 내 몸 안으로 충분한 열량은 들어왔지만 이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계속 다른 음식을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또 영양학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원물이 아닌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식품업계는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게 할까를 밤낮 없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각종 성분들을 배합해서 가장 자극적인 멈출 수 없도록 설계된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과자 한 봉지 뜯으면 어떻게 다 안 먹고 멈추나요? 그래서 내가 이 가공식품의 설계된 맛에 너무 종속된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한눈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나? 를 한번 점검해보는 게 좋아요. 간식이 당길 때 과자 대신 견과류 이런 것처럼 원물 그대로, 재료 그대로인 것들로 바꿔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것을 인지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뭔가를 회피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게 필요해요. 이게 딱 저였습니다. 분명히 잠도 챙기고 식사도 영양소도 챙기고 있는데 이상식욕이 계속됐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기를 쓰면서 이상식욕이 발동되는 패턴과 그때 나의 감정을 기록해보는 그런 패턴들을 쌓으니까 보이더라고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기 싫고 그것을 회피하고 싶을 때 저는 음식을 많이 먹고 있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 불안감은 음식으로 풀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이나 릴스, 쇼츠 같은 자극적인 것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그것이 자극을 취하기가 너무 쉬운 구조라서 그래요. 반면에 내 삶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고치거나 뭔가 목표를 이루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정도 쉽지 않죠. 그 괴리를 마주하기 싫어서 결국 음식으로 도피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후보를 드렸는데 여러분의 상황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나의 문제점을 이제 조금 알겠어. 내가 왜 이런지 알겠어.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머리로는 알고 지금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막상 음식이 눈앞에 나타나고 그것이 당길 때가 되면은 속절없이 음식을 먹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걸 한 번에 고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한 발자국씩을 나아가 보는 걸로 우리 목표를 삼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해결할 수 있을까에 관한 내용들을 다음 영상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